자, 우리가 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우리가 A가 B에 의해 위임되었다면 A가 A에 있는 모든 것을 B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걸 보세요. 아마 이 부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여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인터페이스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카라는 것을 누가 상속한다고 하면 그 클래스의 정의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카에서 약속해 선언해 놓은 이러한 내부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 코드에서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는 인터페이스를 ban 인플과 spot 인플이 상속받다. 다시 말해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카에서 이렇게 go라는 것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go는 반드시 이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카라는 모델은 카를 뭐하고 있죠? 인터페이스 카를 구현할 겁니다. 구현할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카는 인플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인플에 있는 모든 것을 카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카는 자동차를 이 카 모델은 자동차를 구현할 것이죠. 그러면 이 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카 모델이 구현을 하던가 아니면 카 안에 이미 메소드가 정의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카 모델은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인풋 또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제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카를 인풋이 구현을 하는 것이죠. 카가 지금 인풋의 타입이고요. 이 안에 실제로 카의 타입의 클래스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 카의 타입은 지금 카가 지금 ban 인풋이나 spot 인풋에 대해서 구현되고 있죠. 따라서 이 인풋은 카의 어떠한 타입, 그러니까 카를 구현한 어떠한 클래스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자리에 ban 인풋이나 spot 인풋이 타입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것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그렇죠. 요 카가 위임을 받고 그리고 이 위임받은 얘를 뭐하죠? 카 모델이 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선언된 어떠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카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헷갈리시나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카가 있죠. 카는 인터페이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면서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를 구현한 ban 인풋이나 카를 구현한 spot 인풋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 인풋에 의해서 카가 뭐 되죠? 위임을 한 거죠. 카가 위임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카를 누가 구현하죠? 카 모델이 또 구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인풋 안에 있는 어떠한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카 모델을 우리가 마이 다마스나 마이 350G를 만들 때 이렇게 이 두 개의 클래스로 파라미터를 집어넣죠.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ban 인풋이 카를 구현한 것이고 spot 인풋이 카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이걸 만들 때 파라미터로 100마력, 350마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자동차가 인풋의 위임을 받고 자동차는 다시 카 모델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풋 안에 있는 모든 걸 쓸 수 있죠. 그리고
굳이 클래스의 이름 없이 레퍼런스 이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고는 만약에 ban inf를 부여하게 되면 이 고는 어디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spore inf를 이것은 요걸로 호출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spore inf를 부를 때 요 고는 요 아래에 있는 spore inf 안에 있는 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코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좀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인터페이스는 뭐라고요? 서로 어떠한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하자라는 어떤 약속이고요. 그 구현은 서로 그 클래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카를 ban inf이나 spore inf이 구현했듯이 구현을 좀 다르게 했죠. 하나는 파워나 그런 것들 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는 어떠한 클래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른 클래스에 위임할 수 있고 그것을 확장한 누구도 역시 결과적으로 얘의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따로 레퍼런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observable과 beautiful이 있을 수 있는데요. observable 같은 경우에는 property, 즉 내부 변수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 프로퍼티의 변경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호출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퍼티가 변경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변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beautiful 뭐죠? 비토가 비토권 행사한다는 거 하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의 프로퍼티에 업데이트가 일어나더라도 거부권 행사해서 그 업데이트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토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네임이 스트링 타입의 유저 클래스 내에 있는 프로퍼티죠. 내부 변수입니다. 그런데 delegate.observable에 의해서 위임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delegate.observable 안에 있는 함수를 네임이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name의 string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observable 같은 경우에는 no name으로 일단은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initialize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 property all name all new가 있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람다식에 있는 파라미터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어떠한 그 함수로 어떠한 일을 수행합니다. 자, 이 프로퍼티에서의 이 프로퍼티는 name이 되는 것이고 old는 name이 가지고 있는 값, name은 새로운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name에 어떠한 no name 말고 다른 변수가 다른 값이 할당이 되면 old에서 new로 바뀌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프린터 LL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유저가 만들어지면서 name에 어떤 것이 할당될까요? 그렇죠. no name이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name user.name equal 길동에서 name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변경됩니다. 그때 이 delegate.observable이 이벤트를 발생시켜 어떠한 함수가 수행이 되는가 하면 여기 println old to new 요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면 user.name equal 돌리가 있죠. 역시 두 번째로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역시 같은 루틴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beautiful을 보시면 delegate.beautiful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역시 max를 뭘로 초기화하는 거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max라는 함수 내에 main이라는 함수 내에 max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역시 beautiful이라는 클래스를 위임받아서 무엇인가 수행을 하는데
앞서 observable에서 봤던 것처럼 property old new라는 값이 있죠. property는 max를 가리키는 것이고 old는 max에 들어있는 현재의 값, new는 자 새로 업데이트되는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비토 즉 취소를 하는가 하면 자 new 값이 old보다 작으면 취소하지 않고요. 자, 이 조건을 위배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처음 값은 0이죠. 그래서 요 max의 equal을 max equal 10 해서 10을 max에 어사인 했죠. 그러면 자, new 값이 old 값보다 크죠. 왜냐하면 old는 0이었고 new는 10이었기 때문에 자, 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찍어보면 여기서는 0이겠지만 여기서는 업데이트가 돼서 10이 돼요. 그런데 여기 max에 5를 집어넣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10인데 5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뭐 하죠? 자, 5를 거부하고 10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록 여기에 5를 어사인 했다 하더라도 자, 거부권을 행사당해서 뭐 하죠? max를 찍어보면 10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observable과 beautiful이 하는 일이죠. 사실 어떠한 property, 어떠한 변수의 behavior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떠한 변수의 변화를 살피고 또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변화를 취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